자, 9주차 1차 시강의 9주차 1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7페이지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벡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벡터를 내적을 우리가 정의를 함으로써 그 내적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다? 두 벡터가 평행일 때와 수직일 조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벡터를 우리가 앞에서도 뭘 했었냐면 그 성분 표시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벡터를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순서쌍처럼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는 우리가 그 벡터를 두 개짜리로 그 다음에 그 공간 좌표에서는 그 세 개짜리로 우리가 그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를 할 수 있었었는데, 자, 만약에 이것이 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값으로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내적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벡터 x와 벡터 y를 내적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크기를 곱하고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각을 세타라고 했을 경우에 그 세타의 코사인 값을 곱한 거. 이게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벡터 x를 자 x1, x2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벡터 y를 자 y1, y2라고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은 벡터 x가 이렇게 있고 벡터 y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자, 일단 요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생겨질 수 있겠죠. 뭐냐니까 우리가 이런 벡터를 하나 생각하자라는 거죠. 요런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그 벡터 그 연산을 했을 때도 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마이너스 벡터에서 마이너스 x 벡터에서 y 벡터를 더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벡터를 우리는 자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책이랑 조금 비슷하게 조금 그리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자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자 이 벡터를 우리는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벡터를 우리는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줄 수 있냐면 자 이 벡터를 자 마이너스 y에다가 지금 x를 더한 걸로 생각해주면 되니까 이 벡터를 결국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요 점에서 그러니까 y 벡터의 종점에서 이 벡터 x에다가 수선을 내린 요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요거의 길이를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여기를 세타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자 여기를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y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요 파란 거의 길이도 우리가 그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y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뭐냐면 여기가 지금 직각이니까 우리는 여기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일단은 자
y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것의 제곱. 높이죠. 그 다음에 밑변. 밑변은 뭐냐면 얘잖아요. 얘. 얘는 뭐예요? x의 크기에다가 얘를 뺀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자 x의 크기에다가 y 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에 뺀 거를 제곱.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된다? 바로 요 벡터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y의 크기의 제곱 한 거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식을 이제 풀어서 헤쳐나갈 건데, 자, 요 식을 자 그대로 다시 내려서 새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한번 적어 보게 되면 벡터 y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앞에서 그 벡터에 대해서 스칼라 배랑 뭐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식 계산해 주듯이 그냥 숫자 계산하듯이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부분도 뭐냐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한번 전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x 크기 y 크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y 크기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까지 적어줄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뭐냐면 요 식에서 좌변을 지금 쭉 전개한 게 바로 요 식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우변도 마찬가지로 전개한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거는 어쨌든 크기를 제곱한 거잖아요. 맞죠? 크기를 제곱한 거니까 우리는 자 얘를 우리가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y는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벡터를 계산할 때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계산할 때는 각각 성분을 더하고 빼고 하면 된다고 했었으니까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y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 뜻이 뭡니까? 요 말 뜻이 뭐냐면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서 그걸 제곱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변을 우리가 적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x1 마이너스 y1의 제곱 더하기 x2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이 식을 이제 각각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거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뭐냐면 요 식이랑 더하면은 뭐가 되겠는 거 아시겠죠? 벡터 y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 아시겠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러면은 좌변을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 보게 되면 자, 벡터 x의 제곱 더하기 벡터 y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벡터 x 크기 y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한 거와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은 자 얘는 뭐예요? 벡터 x의 크기는 자 요렇게 우리가 적어 볼 수 있겠죠.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자 y의 크기도 우리는 뭐냐면 요런 식으로 y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벡터 x와 벡터 y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 이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벡터 x와 벡터 y의 내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좌변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등호 표시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변을 똑같이 다시 적어보게 되면 자 우변을 다 적어보게 되면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플러스 2x1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지. 자 마이너스 2x1 y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2 제곱 플러스 y2 제곱 마이너스 2x2 y2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을게요. 밑에다가도. 자, x1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자, 편의상 이렇게 적을게요. y2의 제곱 마이너스 2x1 y1 마이너스 2x2 y2. 그러면은 자, 요 부분 다 날라가네요.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날라가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경우만 적어보게 되면 결국 x 내적 y는 뭐가 된다? x1 y1 그 다음에 플러스 x2 y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 뜻이 뭐냐? 자, 벡터가 만약에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의 내적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같은 성분 끼리의 곱의 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벡터가 이제 평면 벡터 말고 공간 벡터면은 이제 이 성분이 이제 하나가 더 생겨서 3개짜리 성분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3개짜리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같은 성분끼리의 곱의 합으로 내적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것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까지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3.2를 보시게 되면 자, A가 일단은 3-2, 1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4, 3, 2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자, A와 내적 B를 구하라고 했어요. A 내적 B는 어떻게 된다? A 내적 B는 그러면 성분끼리의 곱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1과 2를 곱하게 되면 2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 계산까지 해주게 되면 6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8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좀 더 내적을 쉽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나오는 거는 이 내적이라는 게 결국 뭐다? 뭐 교환법칙도 성립되고 뭐 상수배, 뭐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뭐 결합법칙 이런 것도 다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뭐냐면 그 정리 3.3.4를 보시게 되면 뭐 다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아까 앞에도 얘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1번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은 벡터 두 개를 내적하게 되면 0보다 크다. 이건 당연히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곱으로 나올 거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 수가 있고, 자, 등호는 이제 x가 0벡터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그 벡터의 크기는 결국 뭐다? 같은 벡터를 내적한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 그 다음에 3번은 교환법칙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분배법칙 말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상수배가 되어져 있는 벡터와 y를 내적을 하게 되면 그 상수배를 바깥으로 빼내서 벡터끼리만 내적을 해서 계산한 것에 곱을 채준 거랑 같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다른 정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배법칙을 충분히 취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3.3.3은 여러분들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맡기고 자 예제 3.3.4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3.3.4를 보게 되면 자 2점 A 2,2,1과 B 4,4,2를 잇는 직선과 2점 C와 D를 잇는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결국엔 2점 그러니까 AB를 잇는 직선과 CD를 잇는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일단은 여기 만약에 AB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 AB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벡터 AB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CD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CD가 있다면 이 CD가 직선 CD가 이루는 그 벡터를 우리가 하나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어요? 위치 벡터로 나타내 주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벡터 AB는 결국엔 뭐다? B-O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말 뜻은 뭐예요? 결국에는 B의 성분 표시에 마이너스 A 성분을 해줘라 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엔 B에서 A를 뺀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1,1이 바로 뭐가 된다? 벡터 AB 그러니까 두 직선 그러니까 직선 AB에 포함되어 있는 그 벡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벡터 CD도 한번 구해보게 되면 벡터 OD-OC 이렇게 해서 구해보게 되면은 자 0에서 1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에서 아니다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6에서 5를 빼면 1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자 두 직선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두 벡터들을 우리가 지금 구했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직선이 이루는 각은 결국에는 뭡니까? 벡터 두 개가 이루는 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 그 이루는 각을 내적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 있었죠. 예. 일단은 우리가 벡터 AB와 벡터 CD를 내적한 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뭡니까? 앞에서 지금 성분 표시를 한 걸 구해놨으니까 그 성분끼리 곱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다? 내적 값을 바로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게 뭐예요? 그 내적을 벡터를 성분 표시를 해가지고 그거의 성분끼리의 곱의 합을 지금 적어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각각의 크기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각각의 크기를 구해보면 되는데 자 벡터 AB의 크기를 구해보게 되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바로 계산할게요. 자 4, 1, 1이니까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벡터 CD의 크기를 구해보게 되면 루트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계산해보게 되면 1, 16, 1이니까 18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이거 뭐 간단하게 나타내볼까요? 3루트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중에 결국 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적한 것은 마이너스 5는 크기 곱한 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6 곱하기 3루트 2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자 3루트 12 코사인 세타가 되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루트 12분의 5. 이 좀 숫자가 이상한데. 자, 2루트 3. 이거 어디서 틀렸나? 근데 계산을 잘못했나?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어디서 잘못했지? 6. 2 빼기. 1. 아하, 여기서 틀렸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다시 할게요. 아, 이런. 자, 여기가 1이 아니라 2가 돼야 되죠. 네. 자, 여기 2가 돼야 되죠. 4,4,2에서 2,2,1을 빼는 거니까. 그죠? 혹시 CD는 똑바로 구한 거 맞나?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4. 6에서 5를 빼면 1.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자, 내적한 값을 다시 구해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계산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벡터 크기 자, 바로 계산할게요. 그냥 자, AB의 크기를 계산해보게 되면 자, 루트 자,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4, 4, 1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벡터 CD의 크기 이것도 역시 바로 계산해 보게 되면 이거는 아까 구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루트의 1제곱 그 다음에 1, 16, 1이니까 이것도 3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코사인 값을 구해줄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3 곱하기 3루트 2에 마이너스 9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될 수 있는 각 중에서 0도와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일단 뭐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주어진 거는 자, 파이까지니까 파이까지 중에서 자,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해당하는 바로 요 값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타 값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그 코사인 그 그래프의 성질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 루트 2분의 1이 되게 될 수 있는 요 점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점이 뭡니까?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될 수 있는 그 점은 바로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요만큼이 4분의 파이인 거니까 요만큼도 우리가 길이가 4분의 파이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점의 좌표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뺀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분의 3파이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세타 값은 뭐가 된다? 4분의 3파이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3.5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벡터 x와 x 스타가 서로 수직이고 그 크기가 같음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보여야 되는 게 두 개죠. 수직이라는 것과 크기가 같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럼 일단 크기가 같은 거 보이는 거 쉽잖아요. 크기를 각각 구해줘가지고 그게 같은 값이 되겠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예제 3.3.5를 보게 되면 자, x는 ab고
그 다음에 x 스타는 마이너스 b의 a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 바로 보일 수 있죠. 벡터 x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x의 크기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x 스타의 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벡터 크기 x와 x의 스타는 같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앞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시켜 봐야 되겠죠? 자, 수직이라는 건 두 벡터가 결국 이루는 각이 뭐다? 90도라는 거고, 그 이루는 각이 90도라고 한다면 그것의 코사인 값은 0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적한 값이, 그러니까 즉 x와 x 스타를 내적한 값이 0이 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0이 되겠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성분 표시로 되어 있으니까 성분끼리의 곱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뭡니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게 지금 내적을 구해준 거고, 이거는 뭡니까? AB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으로 성립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다? 수직이 된다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다? 예제 3.3.5도 이렇게 풀어봤다라는 거 되죠? 그래서 예제 3.3.6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이 크기의 제곱, 그러니까 벡터 x의 크기의 제곱을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우리가 곱셈 공식 계산해 주듯이 계산하면 된다라는 건데, 만약 곱하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내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벡터를 내적을 이용해서 마름모에 대한 다음 성질들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주보는 두 각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주보는 두 변은 평행하다. 두 대각선은 수직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뭐 증명이니까 여러분들 뭐 굳이 많이 쓰이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벡터의 응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의 응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야,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잖아. 자, 그래서 벡터의 응용으로 지금 넘어가 볼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 벡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해줄 수 있느냐니까, 뭐 직선이나 뭐 평면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도형들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그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금 소개되어져 있는 이게 뭐냐면 법선 벡터라는 게 일단 먼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법선 벡터라는 것부터 여러분들 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페이지는 152페이지고요. 자, 일단 법선 벡터가 뭐냐면, 자, 선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직선이겠죠. 직선이나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그 법선 벡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근데 어디까지나 벡터는 그 크기와 방향이 같다면 같은 벡터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법선 벡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확장을 시켜서 평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평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 평면이 주어지게 되면
그 법선 벡터를 뭐 요렇게 줄 수도 있고 혹은 뭐 요렇게 줄 수도 있고 혹은 뭐 요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 예. 이거 두 개는 지금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평행하니까 뭐 아마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죠. 뭐 어쨌든 요런 식으로 방향이 그냥 음의 벡터로만 다를 뿐인 거지 어쨌든 그 한 직선에서 우리가 그 벡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법선 벡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런 식으로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하는데 자 뭐냐니까 만약에 이 법선 벡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한 점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직선이나 평면을 하나로 결정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정리 3.3.6의 그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인데 어쨌든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고 그 결론이 정리 3.3.7입니다.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직선 L에 대하여 그 법선 벡터 N은 이런 식으로 읽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 3.3.6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죠.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여기서 우리는 그 법선 벡터를 읽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좌표 평면 좌표에서만 가능합니다. 평면 좌표. 평면 벡터. 그러니까 평면 벡터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공간에서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선 벡터를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읽어주기 때문에 일단은 자 평면,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경우 거기서 우리는 그 법선 벡터를 읽어줄 수 있다라는 게 자 그 정리 3.3.6인데 그러면 평면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요런 형태잖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런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요 방정식에서 법선 벡터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 x, y의 개수 요것이 바로 법선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예제를 풀기 전에 그 154페이지로 넘기셔서 그 정리 3.3.7도 한번 볼게요. 같이. 그럼 정리 3.3.7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만약에 법선 벡터가 주어지고 그 직선을 지나게 되는 한 점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다? 그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이것도 정리해 보게 되면 자 벡터 n이 법선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점 지나는 점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0 y0라고 우리가 줬어요. 그랬을 경우에 자 일단은 요렇게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건데 뭐냐면 자 a의 x-x0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y-y0는 0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자 정리 3.3.6에서 얘기했듯이 뭐냐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면 그 x랑 y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그 법선 벡터의 성분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려면 일단 요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 아시겠죠?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적어줘야 되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x 옆에 y 옆에 개수들이 a와 b가 돼야 된다는 거까지. 자, 근데 우리는 지나는 점을 지금 x0랑 y0라고 지금 주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요 식에다가 지금 전체적인 이 식에다가 x0랑 y0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걸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요런 인수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요렇게 인수를 여기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x 옆에 붙은 개수와 y 옆에 붙은 개수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형태가 되려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결정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 직선의 방정식. 어디서?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직선의 방정식을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법선 벡터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가 만약에 한 점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직선의 방정식도 하나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약간 확장시킨 개념으로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리 3.3.8이거든요. 자, 이제 공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뭐냐면 선은 1차고 그 다음에 평면은 2차고 그 다음에 공간은 3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뭐냐면 평면에서의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결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한 차수씩 한번 확장을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공간에서는 그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면 공간에서는 평면의 방정식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결정이 되겠다라고 일단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평면의 방정식이 있어요. 평면의 방정식. 이거는 이제 공간에서의 그 개념이 되겠죠. 이 평면의 방정식 하나 보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우리는 뭐다? 법선 벡터를 읽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간 벡터로 우리가 읽어줄 수 있다는 거. 자, 앞에서 했던 그 정리 3.3.6이랑 비슷하게 매칭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이 만약에 공간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플러스 d는 0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면 이 x, y, z 옆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바로 뭐가 된다? 법선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리 3.3.9도 어때요?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겠죠? 정리 3.3.9는 결국에 뭐다? 어떤 벡터라는 것이 이렇게 법선 벡터로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점, 지나는 한 점을 만약에 이제는 이 공간이니까 점 3개짜리를 가져와야 되겠죠. x0, y0, z0라는 걸 만약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법선 벡터를 가지게 되고 요 한 점을 지나게 되면 평면을 하나 결정해 줄 수 있는데 그 형태가 뭐가 된다? a의 x-x0 플러스 자 b의 y-y0 플러스 c의 z-z0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 상수 부분 있죠. 이것들을 다 계산한 값이 결국 뭐가 된다? D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평면에서의 직선 개념하고 공간에서의 그 평면 개념하고 확장이 된 개념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여러분들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예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예제 3.3.8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3.8을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주어진 점이 있죠. 점 2,1을 지난다고 했어요. 2,-1을 지난다고 했고 법선 벡터를 지금 2, 3 그러니까 2, 3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법선 벡터는
2, 3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2와) x-2 일단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3에 y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게는 0이 된다라는 거 됐죠? 네. 그래서 이걸 전개해 주게 되면 2x 플러스 3y는 그다음 상수까지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4에 이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결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예제 3.3.9도 쉽죠. 예제 3.3.9 보게 되면 이제는 또 점을 P0를 이렇게 줬죠. 4,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벡터 n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 이 벡터, 법선 벡터를 그러면 3, 2, 5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뭐다? 3의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y, 이건 플러스 2로 바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5의 z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다 전개하게 되면 3x에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2y에 플러스 4 플러스 5z 마이너스 10은 0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평면의 방정식은 3x 플러스 2y에 플러스 5z 예, 자 상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 조금만 더 이 식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지금 요 식이 왜 요런 형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냥 뭡니까 그냥 지금 뭐냐면 요런 식으로 A와 이렇게 계산하면 되긴 되는데 자,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직선 L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L의 방정식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건데 자 분명히 여기 법선 벡터가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A, B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미 한 점을 지금 x0, y0라고 한번 잡아보게 되면 그죠? 그럼 이 직선상에 있는 벡터를 이미 한 점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이미 한 점을 이렇게 P가 아니라 이렇게 이미 한 점을 그냥 뭐 X0가 아니라 이미 한 점을 그냥 X, Y라고 한번 잡아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X, Y를 직선상이 어디에서 잡아오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냐면 일단 요런 벡터 하나와 요 벡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x, y를 직선상에 어떤 점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내적한 결과값이 뭐다? 0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왜? 수직이니까. 맞죠? 만약에 x, y를 여기 잡아와도 어때요? 여기서 잡아와도 결국에는 요런 벡터와 법선 벡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역시 수직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일단 요런 벡터를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는데 요런 벡터는 결국 뭐다? 뭐 x0 마이너스 x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x0 마이너스 x에 그 다음에 y0 마이너스 y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n과 내적한 거니까 a와 b를 내적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성분끼리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a의 x0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y0 마이너스 y 이거를 계산해 준 값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수직한 벡터 두 개를 내적한 거니까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내서 계산해 보게 되면 결국 뭐다? x 마이너스 x0 플러스 b의 y 마이너스 y0는 0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점이 주어지고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이나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해 준 그 결과값이 결국 뭐가 된다? 는 0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수직이니까. 그 내적한 값이 0이 돼야 돼서 우리는 뭐다? 그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나가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이제 기말고사 파트 부분에서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볼 건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책을 보니까, 일단 영상 강의는, 이게 참, 저도 당장 한치 앞을 막 보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라서, 지금 일단 1차적인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총 3시간이잖아요. 그죠? 총 지금 한 주에 주어지는 시간이 총 3시간인데, 우리가 계속 처음에도 제가 그때 얘기를 해드렸지만, 자, 우리가 그래서 초반에 뭐 어떻게 했었어요? 초반에 3차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제로 주로 나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 과제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8주차 때처럼 약간 그렇게 학습 자료,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학습 자료나 그런 뭐 영상 자료들을 여러분들 보게 하는 게 또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1차 시, 2차 시는 우리가 진도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고 3차 시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뭐 부가적인 뭐 학습 자료 영상 같은 거를 또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근데 매주 차마다 배우는 게 다 다르니까 그 배우는 게 이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의 이제 그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싶으면은 과제를 또 나갈 생각이에요. 아마 이 9주차 파트에서는 좀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영상 자료 말고 과제가 나갈 것으로 아마 짐작이 되긴 하는데, 일단 그 2차 시 강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 해야 될 걸 조금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보고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고 2차 시 영상 올라가기 전에 아니면 그 내외로 제가 그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발 공지사항 수시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아마 9주까지 하게 되면은 3장까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마쳐 보도록 할게요.
됐죠? 예. 그래서 다들 수고 많으셨고 자 2차 시식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